퇴직 후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함께 사는 가족인데도 대화가 줄고 함께 밥을 먹어도 마음이 멀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일할 때는 회사가 전부였고 이제는 가족이 전부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퇴직 후엔 그 가족에게조차 어색함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멀어지게 만든 걸까요? 오늘은 68세 남성 전직 은행원이었던 박영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 후 가족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가족이 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내와는 말 한마디 섞기가 조심스럽고 아이들과는 대화 주제조차 없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수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박 씨는 35년간 은행에 다니며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습니다. 퇴직 후엔 아내와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리라 기대했죠. 그러나 막상 집에 머물게 되자 그는 집안의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의 일과 리듬에 익숙했고 아이들은 독립해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며 이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빠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늘 반찬이 맛있네.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짧았습니다. 응, 그래, 글쎄 바쁜데. 아내는 늘 뭔가에 쫓기듯 바빴고 딸은 연락이 점점 줄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하루 종일 TV를 켜놓고 앉아 있었고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졌어?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불현듯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박 씨는 퇴직 후 1년쯤 지나서야 가족에게 기대는 방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가족은 그에게 위로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사는 독립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퇴직 전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권위와 중심을 가졌지만 퇴직 후에는 그 역할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족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일 하나 만들어 볼게. 그때부터 그는 동네 복지관의 컴퓨터 강좌에 등록했고 주 3회 노인의 사무실에서 회계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생기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더 이상 가족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하며 이런 사람을 만났어. 오늘은 이런 걸 배웠어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가족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요즘은 당신이 훨씬 밝아졌네라고 말했고 딸은 아빠 나중에 나도 그런 일 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가족관계가 단순히 함께 있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퇴직 전에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돈과 책임이었다면 퇴직 후에는 관계와 정서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은퇴자들은 이 전환을 하지 못한 채 예전의 방식으로 가족을 대합니다. 지시하고 간섭하고 불만을 말합니다. 그 결과 가족은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스스로의 일과 목표를 가진 사람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을 때 더 여유롭고 따뜻한 존재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가까이 있으면서도 너무 의존하지 않는 거리에서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세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가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전부를 걸면 그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은퇴 후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가족과만 시간을 보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가족도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오랜 세월 독립적인 일상에 익숙해졌고 아이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함께 있음은 예전처럼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대화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고 이해는 일방이 아니라 노력입니다. 은퇴 이후 박 씨는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아내의 일상에 간섭하지 않는다. 둘째, 자식에게 조언하지 않는다. 셋째, 하루에 한 번 감사 인사를 전한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요즘 참 편해졌어라고 했고 딸은 오랜만에 집에 찾아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생존 조건은 돈이나 건강보다 관계의 온도라는 것을. 이제 그는 매주 금요일이면 복지관 사람들과 회식을 하고 주말엔 아내와 가까운 공원을 산책합니다.
대화는 길지 않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족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잘 꾸려갈 때 비로소 가족도 함께 할 수 있더군요.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은퇴 후 가족과 멀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가족에게 인정과 관심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면 관계는 자연히 회복됩니다. 결국 노후의 행복은 누가 내 곁에 있느냐보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지키는 비결은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삶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퇴직 후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다시 설계할 기회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가족과의 싸움이 아니라 스스로와의 화해에서 시작됩니다. 퇴직 후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은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한 개인이 일과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해 왔는가를 반영하는 집단적 현상이다. 직장을 중심으로 구축된 사회적 관계망은 은퇴와 동시에 해체되고 그 공백을 가족이 대신 메워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가족은 위로의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관계의 장이며 그 안에서도 역할과 균형이 필요하다. 일터에서의 위계와 통제는 가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족 관계는 대등함과 배려 그리고 감정의 조율을 요구한다. 문제는 많은 은퇴자들이 그 전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퇴직이라는 문턱을 넘는다는 것이다. 가족과의 갈등은 종종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 아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말을 걸었다가 무심한 반응에 서운함이 쌓이고 아이에게 연락했는데 답이 없을 때 요즘 애들은 정이 없다며 섭섭함이 생긴다. 하지만 이런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 나의 존재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불안에서 비롯된다. 오랫동안 일로 인정받던 사람이 더 이상 필요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에게서라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처로 바뀐다. 아내의 말 한마디, 자식의 무심한 태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설 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가족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선 가족 안에서의 자기 위치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퇴직 전에는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였다면 퇴직 후에는 감정적 지지자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돌보는 역할에서 함께 사는 역할로의 이동이다. 이를 위해선 우선 가족의 일상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아내가 평소 하던 방식이 있다면 그대로 두고 아이들의 삶에는 조언보다는 경청으로 다가가야 한다. 관계의 핵심은 통제보다 존중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자기만의 사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영수 씨가 복지관 봉사를 시작하며 변화한 이유는 단순히 외부 활동을 해서가 아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시 자신이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낄 때 안정된다. 가족에게만 그 의미를 기대하면 관계는 왜곡된다. 가족은 내 삶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에도 나만의 세계, 나만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면 가족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왜냐하면 여유 있는 사람만이 타인에게 따뜻할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이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관계의 질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감정의 방향에서 결정된다. 억지로 함께 있는 시간보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관계가 회복된다.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오히려 혼자 있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자신이 외로움을 견딜 수 있고 스스로의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울 수 있을 때 가족과의 만남은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된다. 한 은퇴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가족은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내가 나를 구해야 가족이 나를 받아준다.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리지만 진실에 가깝다. 은퇴 후의 가족은 내 불안을 달래줄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또 하나의 사회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나 역시 변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관계는 다시 살아난다. 감정의 표현도 중요하다. 퇴직 후 남성들이 가장 많이 잃어버리는 것은 감사의 언어다. 일할 때는 표현하지 않아도 책임이 곧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말로 전해야 한다. 오늘 아침 차려줘서 고마워, 함께 걸어서 좋았어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꾼다. 또한 기대를 줄여야 한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가족에게 감정적 투자를 과도하게 한다. 아내는 내 말에 공감해줘야 하고 자식은 자주 연락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나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도 커진다. 관계의 평화를 지키는 법은 기대를 절제하고 감사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가족의 태도는 바꾸기 어렵지만 내 반응은 조절할 수 있다. 그 조절이 바로 관계의 성숙이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은퇴 후의 고립감은 소속감 상실과 자아 정체감의 혼란이 맞물리며 생긴다. 이때 가족은 안정감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교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 이런 감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세대 간 경쟁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이제 조언자가 아니라 응원자다. 아이들을 이기려 하기보다 그들의 세상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경제적 문제 또한 가족 관계에 큰 영향을 준다. 퇴직 후 수입이 줄어들면 자신감이 함께 떨어지고 그 불안이 가족에게 투사된다. 너무 돈을 많이 쓴다. 내가 이렇게 아껴 사는데라는 말 속에는 경제적 불안이 숨어 있다. 돈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연결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족과의 돈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다루는 습관이 필요하다. 감정이 아닌 숫자로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다. 노후의 가족 관계는 결국 심리적 독립 위에 세워진다. 나를 지탱할 일, 나를 표현할 말, 나를 회복할 시간이 있을 때 가족은 편안한 존재가 된다. 반대로 가족에게만 의존하면 관계는 금세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노후의 생존 조건은 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가족은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동반자다. 박영수 씨는 이제 주말마다 손주를 보러 간다. 예전처럼 훈계를 하지 않는다. 그저 옆에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짧은 산책을 함께한다. 그는 말한다. 이제야 가족이 좋아졌어요. 나를 내려놓으니 가족이 다시 보이더군요. 그의 말에는 오래된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의 평온함이 묻어 있다. 결국 퇴직 후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핵심은 나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내 감정의 주체가 되고 내 하루를 스스로 채우는 사람만이 관계 속에서 자유롭다. 가족은 내가 완성된 존재일 때 비로소 가까워진다. 노후의 진짜 생존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 그러나 그 관계는 남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성숙해질 때 비로소 사랑받을 자리가 생긴다. 인생의 후반부는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사랑하는 연습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 연습이 깊어질수록 멀어졌던 가족은 다시 손 닿는 거리에 다가온다.